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차 시 유한소수 혹은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에서 19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 학습 목표를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자, 오늘은 분수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지 혹은 순환소수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각자 연습장에 화면에 주어진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 푸셨나요? 네, 그럼 답을 부르겠습니다. 1번의 답은 1, 3번 유한소수, 2, 4번은 무한소수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어떤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하나요? 네, 정답은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는 무한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쓰셨거나 채점은 알아서 하시고,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순환소수를 간단히 나타내 보시오. 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순환소수에는 순환마디라는 게 있고 그 순환마디를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143 위에 점을 찍으면 되고 마이너스 1.715 7과 5 위에 점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맞으셨나요?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으면 다 맞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환소수를 배웠는데 순환소수가 이제 무한소수의 일종이죠. 그런데 무한소수 중에 반드시 순환하는 소수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무한소수 중 순환소수만을 배웠지만 실제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답니다. 원주율 파이가 바로 대표적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원주율 파이가 대표적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는 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16페이지의 개념 열기를 풀어주시고요. 혹시 책 없이 영상만 보고 계신 분들은 화면에 나타난 표에 빈칸을 채우고 활동 1, 활동 2에 대해 답을 해보세요. 네, 지금부터 시작. 다 하셨나요? 네, 그럼 대답해 봅니다. 자, 일단 표를 채워 드릴게요. 네, 표를 이렇게 채웠고, 자, 이제 활동 1에 대해서 답을 해봅시다. 분모의 소인수들, 유한소수로 나타나 있는 분모들의 소인수, 뭘로 돼 있나요? 네, 유한소수로 나타나 있는 분수는 10분의 3, 100분의 57, 1000분의 213, 5분의 1, 20분의 7이 있고요. 각 분모의 소인수는 모두 2와 5로 이루어져 있어요. 2와 5 이외에는 없습니다.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활동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나지 않는 분수가 있었어요. 유한소수로 나타나지 않는 분수를 찾고 그 분모의 소인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12.5분의 2죠. 15분의 2는 0.133333333으로 순환소수가 돼요. 그리고 이 분모의 소인수는 뭐가 되죠? 네, 5와 3이 나오죠. 근데 위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유한소수로 나타나는 친구들은 분모의 소인수가 전부 뭘로 돼 있었어요? 2나 5로만 돼 있었죠. 근데 유한소수가 아닌 친구는 5도 있었지만 3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활동 3번은 유한소수로 나타나는 분수와 그렇지 않은 분수의 분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하셨죠? 네. 유한소수로 나타나는 분수와 그렇지 않은 분수의 분모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은 유한소수가 됐고요. 그렇지 않은 분수들은 소인수의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활동 1번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은 모두 유한소수였죠. 네, 활동 2번에 소인수 중에 3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5도 있지만 3이 들어가 있죠. 이 3이 들어가 있는 15분의 2는 유한소수로 나타나지 않는 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과연 이게 항상 맞는 말인지 그거를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분수의 특징.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해설입니다.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경우 분모와 분자의 2와 5를 적당히 곱하여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치면 유한소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인데요.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의 1 오른쪽에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20분의 1을 분수로 나타낼 거예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20분의 1을 뭘로 만들어주면 소수로 만들기가 편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100분의 5로 바꿔주죠. 맞아요. 그 방법을 쓸 거예요. 자, 일단 살펴봅니다. 20분의 1은 기하분수 맞아요? 네, 일단 기하분수 맞아요. 그 다음 20은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죠. 네,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로만 이루어져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뭘 곱해서 우리가 100으로 만들어 줄까요? 그렇죠. 5를 곱해주죠. 20에도 5를 곱해주고요. 1에도 5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20분의 1은 2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 100분의 5로 만들어주고, 네, 이건 소수로 나타내기 굉장히 쉽죠. 0.05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당연히 무슨 소수예요? 그렇죠. 유한소수죠. 자, 제가 방금 한 과정이 위에 있는 해설의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위에 있는 문장에서 기하분수라는 말 잘 보이시나요?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하분수일 때만 지금 알려드린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유한소수 이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기하분수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6분의 3 6분의 3은 분명히 분모에 3이 소인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유한소수가 아닐까요? 아니죠. 약분해 보면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은 0.5인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손쉽게 유한소수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6분의 3 같은 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약분을 통해서 무슨 분수? 기하분수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소수인지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기하분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다음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이에요. 자, 일단 교과서는 1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지금부터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자, 눈을 감고 선생님 말에 집중을 하세요. 자, 분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분수를 떠올립니다. 이 분수를 약분을 했어요. 그럼 무슨 분수가 돼요? 그렇죠. 기하분수가 되죠. 그래서 이 기하분수의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막 했어요. 했더니 소인수가 2와 5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분수는 어떤 소수가 되죠? 그렇죠. 유한소수가 되죠. 분모가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는
기하분수는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었죠.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다시 화면을 보세요. 자, 기하분수의 분모에 소인수가 2와 5뿐이면 유한소수가 됨을 알았다. 그렇다면 분모에 2와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해보긴 했어요. 앞에서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정리를 하진 않아서 그렇지. 알겠어요? 네, 몇몇 학생은 생각을 한 것 같네요. 네, 정답은 순환소수가 돼요. 그래서 왜 순환소수가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7로 어떤 수를 나눌 거예요? 7로 어떤 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모두 몇 가지가 있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렇죠. 7로 나누면 나머지는 1, 2, 3, 4, 5, 6. 7은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 6가지가 나와요. 자, 여기서 선생님 0은 안 되나요? 네, 0은 안 돼요. 왜냐면 0은 나머지라고 얘기하지 않죠. 0이나 7은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부터 6까지 모두 6가지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7이 아니고 저게 13이었어요. 13이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모두 몇 가지겠어요? 네, 1부터 12까지 12가지가 되겠죠. 네, 그런 걸 자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7로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앞에서 나온 나머지와 나머지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까요?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7로 계속 어떤 수를 나누면 나머지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까요? 라는 질문인데 네, 생각해 보셨나요? 네, 결론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결론은 7로 나눈 나머지가 몇 가지 있어요? 6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7번 나눴어요. 7번 나누면 그 앞에는 전부 다르게 나와도 6가지의 나머지가 이미 다 나왔겠죠? 그러면 7번째에는 뭐가 나오든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다시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나머지가 같아지는 순간이 결국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있는 거죠. 자, 아까 했던 13을 가지고 다시 하면 13으로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면 최소한 몇 번째? 그렇죠. 나머지가 12개니까 최소한 13번째에는 앞에서 나온 나머지와 같은 수가 나오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7로 나누면 나머지는 6가지고 계속 나누면 7번째에는 반드시 앞에 있는 거랑 같은 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 한 가지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가 없으신 분들은 연습장에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7분의 1을 계산해 볼 거예요.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 볼 거예요. 그래서 1을 7로 반복해서 나누어 주세요. 시작! 다 하셨나요? 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하시면 돼요. 네. 자, 어떤 소수가 나오던가요? 네, 책에도 사실은 있어요. 책에도 있지만 네,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보면 1을 7로 나누면 먼저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1, 4, 2, 8, 5, 7이 나와요. 그래서 0.14287 이게 끝이 아니고요. 반복돼요. 이 6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1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1을 나눌 수 없으니까 한 자리를 내렸죠. 그래서 10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3이 나와요. 자, 같은 식으로 2 그리고 또 6, 4, 5 이렇게 나머지가 쭉쭉쭉 나왔었죠. 자, 이렇게 나머지가 쭉쭉쭉 나왔는데 7번째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6번째에 뭐가 나왔어요?
1이 나왔죠. 결국은 나머지가 같아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엔 당연히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수가 되냐?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머리에 과부하가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노란색 결론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분모에 2와 5 이외의 수가 들어있는 기하분수는 반드시 무슨 수가 돼요? 순환소수가 돼요. 반드시. 자, 그 이유가 바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수로 나눌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무한히 많아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어떤 수로 나눌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눈다 보면 결국은 나머지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결국 순환소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소수에 대한 이해가 쉽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반복해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다음 화면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내용 정리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 정리. 자, 여러분한테 분수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그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드셔야 돼요. 기하. 잊지 마세요. 기하분수로 만드셔야 돼요. 이 기하분수로 만들고 나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세요.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20분의 1 같이. 그러면 무슨 수가 돼요? 유한소수가 돼요. 자, 그런데 분모에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 6분의 1 같은 거. 얘는 뭐가 존재해요? 3이 있죠. 그래서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존재하면 이 분수는 무슨 소수가 된다고요? 그렇죠. 순환소수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유한소수, 순환소수 말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분수 중엔 없습니다. 분수 중엔 없어요. 네, 분수 중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없고요. 분수는 무조건 유한소수가 되거나 순환소수가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건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리는 다 했고요. 자, 이제 17에서 19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숙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래도 가급적이면 수업 전까지 한 번씩 꼭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모의 소인수에 따라 유한소수 혹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 거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까지는 다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분수에서 시작을 했죠. 분수에서 시작을 해서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는지 혹은 순환소수가 되는지를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순환소수를 여러분한테 주면 여러분이 그걸 분수로 만드는 걸 다시 반대의 과정이죠. 그걸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